퇴직금 3억 원을 아들 사업자금으로 전부 넘긴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극단적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정년 퇴직을 했고 평생 한 직장에서 묵묵히 버틴 대가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을 버텨야 할 노후의 생존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생존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마지막 역할을 다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버텨낸 시간, 야근과 책임과 침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의 무게보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직장은 드물고 기회는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3년만 버티면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부모로서 그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계산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의 묵직함과 그 돈이 전액 이체되던 날의 허전함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묘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숫자는 사라졌지만 역할은 지켰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안도감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역할은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건강도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잘 되면 결국 그게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날로 끝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노후는 자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자녀의 매출과 계약과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면 안심하고 안 되면 불안해지는 구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후가 타인의 결과에 의존하는 순간 통제권은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안심할 수 있었겠지만 사업은 늘 변수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몇 번 오갔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연금에서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이미 전부를 줬지만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사업은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은 남아있지 않았고 빚은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계산하고 병원비를 고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받는 날이면 잠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이체로 지나가던 금액이 이제는 한 줄 한 줄 확인해야 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생활은 유지되었지만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불안은 조용히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던 지출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어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이 성공했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 자금을 분리했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자식을 돕는 선택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내 생존 기반을 흔드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그리고 현실로 이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가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퇴직금을 현금으로 전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집을 미리 자녀 명의로 넘기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어차피 줄 집인데 미리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상속세도 줄이고 마음도 편하자. 이런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는 두 가지를 동시에 넘기게 됩니다. 하나는 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권입니다. 집이 자녀 명의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그 집의 주인은 자녀입니다. 부모는 그 안에 살고 있어도 소유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 집에 대한 결정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수리 여부도
담보 설정도, 매각 여부도 부모의 손을 벗어납니다. 관계는 그대로지만 권리는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큰 균열을 만듭니다. 만약 자녀가 사업을 위해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그 집은 채권자의 권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식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면 선택은 달라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대출 상환이 막히고 급한 자금이 필요해지는 순간 자산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 자산이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65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을 85세로 잡으면 최소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월 생활비를 200만원으로 잡으면 1년에 2,400만원, 20년이면 4억 8천만원입니다.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치가 아닙니다. 월세, 식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를 합치면 쉽게 넘는 숫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200만원은 230만원이 되고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체감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를 더하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70대 평균 의료비는 연간 수백만원 수준이고 만약 요양이 필요해진다면 수천만원 단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은 큰 돈처럼 보이지만 20년을 나눠보면 매달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번에 모두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은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지출을 모두 감당해주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자동차 사고, 배우자의 질병 같은 변수는 계산에 넣지 않았던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조금 줄이면 된다. 하지만 노후의 소비는 단순히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비용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의료비는 증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돌봄 비용이 발생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노후는 회복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번 재정이 무너지면 다시 채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부모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어 결국 더 큰 부담을 남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어야 자녀도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지원은 미덕일 수 있지만 기반을 잃는 지원은 위험이 됩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의 절반만 남겨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20년치 확보해둔 상태에서 일부만 지원했다면 선택의 여지는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전부를 주는 순간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일부를 남겨두는 순간 부모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준 이후 시간이 흐르고 건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던 통증이 오래가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권유받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검사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건강보다 먼저 숫자가 떠오릅니다.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카드를 꺼냈다가 잠시 멈춥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결제했을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통장 잔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확인한 잔고는 4만 원대였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며칠이 남아있고 이번 달 공과금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약만 먹어볼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검사를 권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나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통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퇴직금 3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뿐입니다. 그 연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맞추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습니다. 사업이 정리된 뒤 다시 취직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여유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병원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합니다.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느냐고 말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면 공기가 더 조용해집니다.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내어준 상태에서 다시 손을 벌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녀를 도와준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통증이 심해집니다. 다시 병원을 갈지 고민합니다. 비용이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건강보다 비용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한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병보다 돈을 먼저 계산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노후는 이미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치료 시기를 늦추는 선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위험을 미루는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녀를 돕는 선택이 결국 부모의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결정이 정작 자신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희생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은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몇 년 뒤 나를 위축시키고 치료를 미루게 만들고 선택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일까요? 사랑은 한쪽이 무너져야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가 버틸 수 있어야 오래갑니다. 지키면서 돕는 방식이 더 오래갑니다. 사랑은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는 구조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녀를 돕는 선택이 나를 지우는 선택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균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도움과 의존, 지원과 붕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은 순간을 움직이지만 구조는 시간을 지탱합니다. 노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몇 년 뒤의 생활을 바꾸고 오늘의 선택이 몇 년 뒤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겨울이 오고 난방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큰 부담이 아니었던 금액이 이제는 계산기를 2번 두드려야 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때 전부 주지 말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은 밤에 더 선명해집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조용한 방 안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다시 되짚게 됩니다. 그 생각은 자녀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단지 선택을 다시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만약 퇴직금의 절반만 남겨두었다면 지금 병원 검사를 미루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최소한의 생활비를 20년치 계산해 두었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 하나가 매달의 표정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후회는 소리 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혼자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괜히 마음 무거워질까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감정으로 한 결정이 구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한 번만 숫자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20년 생활비, 예상 의료비, 최소 비상자금.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도 전액을 줄 수 있다면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숫자를 적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노후는 준비가 과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를 돕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녀를 밀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돕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정은 몇 년 뒤의 표정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그 표정을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넣는 모습,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혼자 앉아있는 저녁의 공기. 그 장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검사를 받을지 말지, 도움을 요청할지 말지 그 모든 판단이 숫자에 묶이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선택해왔습니다. 학교를 고를 때도, 학원을 보낼 때도, 결혼식을 치를 때도 부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후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왜 내 삶의 선택권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까? 퇴직금은 과거의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지탱할 버팀목입니다. 그 돈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변수에 대비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예기치 못한 병, 사고, 경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마지막 안전 장치입니다. 그 버팀목을 한 번에 내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면 결국 다 돌아온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도 예측할 수 없고 경제 상황도 변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는 두 배로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어야 자녀도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노후는 보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금융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퇴직금의 절반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먼저 선언하십시오. 말로만 다짐하지 말고 통장부터 분리하십시오. 생활비 통장과 지원 통장을 나누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조를 먼저 만들면 감정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간과 조건을 분명히 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의료비와 비상자금은 별도로 떼어두십시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한 번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노후는 아버지가 책임진다. 이 말이 자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말입니다. 전부를 주는 사랑보다 지키면서 돕는 사랑이 더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퇴직금은 여유입니까? 생명줄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을 자녀 명의로 넘겼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